3일째 화장실을 못 가고 계신가요? 배가 묵직하고 답답한데 약은 자꾸만 의존하게 되고 이제는 약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하신가요? 안녕하세요. 35년간 한방내과를 전공하며 임상 경험을 쌓아온 한의사 조명수입니다. 단 하나의 혈자리만 제대로 눌렀을 뿐인데 20년 넘은 변비에서 벗어난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배꼽 옆 딱 한 곳 천추혈이라는 혈자리를 하루 3분씩만 눌러주는 겁니다. 약도 관장도 필요 없이 여러분의 손가락만으로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도 변비약에 의존하거나 화장실에서 힘만 주다 치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일 안에 자연스럽게 배변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35년간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오랜 변비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넘게 변비약을 달고 사셨는데 천추혈 지압만으로 약을 완전히 끊게 되셨습니다. 도대체 천추혈이 뭐길래 변비에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천추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추혈 이름부터 좀 생소하시죠? 천추혈은 배꼽 양옆에 위치한 혈자리로 대장과 소장이 만나는 지점 근처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장의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막혔던 장운동이 활발해진다고 봅니다. 천추혈을 제대로 자극하면 장 내부의 연동운동이 촉진됩니다. 연동운동이란 장이 물결치듯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인데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연동운동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천추혈은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배꼽을 찾으세요. 배꼽 중심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배꼽 중심에서 양옆으로 손가락 3개를 나란히 대보세요.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3손가락을 붙여서 재는 겁니다. 정확히 손가락 3개 너비만큼 양옆으로 이동한 지점, 바로 거기가 천추혈입니다.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총 2개의 천추혈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살짝 눌러보세요. 다른 곳보다 약간 말랑하면서도 누르면 묵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천추혈을 찾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얇은 옷을 입거나 배를 직접 만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이 차가우면 배가 긴장해서 혈자리를 찾기 어려우니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세요. 누워서 찾으실 때는 무릎을 살짝 세우고 배에 힘을 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 찾으실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배를 편안하게 내밀어 보세요. 왜 이 천추혈이 변비에 효과가 있을까요? 천추혈은 위장 경락, 정확히는 족양명이경이라는 경락 위에 있습니다. 이 경락은 얼굴에서 시작해서 가슴과 배를 지나 다리까지 이어지는 긴 경락인데요. 특히 소화기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천추혈을 자극하면 이 경락을 타고 기운이 흐르면서 장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막혀있던 대장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굳어있던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적으로도 복부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장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연동운동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천추혈 지압은 바로 이런 과학적 원리와도 맞닿아 있는 방법입니다. 대전에 사는 74세 김순자님은 50대 중반부터 변비로 고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셨는데 60대 들어서는 3, 4일에 한 번, 70대가 되니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김순자님은 매일 아침 변비약을 드셨어요. 약을 먹으면 그날은 화장실을 가지만 다음 날부터 또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약의 양을 늘려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었죠.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 보니 치질까지 생겼고 배는 항상 묵직하고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먹는 양도 점점 줄었어요. 배가 답답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라고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김순자님의 배를 진찰하고 천추혈을 눌러봤습니다. 역시나 그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김순자님, 여기 이 자리가 막혀 있어요. 매일 이 천추혈을 집에서 꾸준히 눌러주시면 장운동이 살아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김순자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배를 누르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김순자님께 천추혈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직접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김순자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천추혈을 3분씩 눌렀습니다. 첫날, 이틀째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아침, 김순자님은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장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김순자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셨고 변비약도 완전히 끊게 되셨습니다. 20년 넘게 달고 살던 변비약을 끊다니 꿈만 같아요 라며 정말 기뻐하셨죠. 지금 김순자님은 천추혈 지압을 아침 루틴처럼 실천하고 계십니다. 배도 편안해지고 식사량도 늘었으며 무엇보다 잠을 푹 주무시게 됐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 다니신답니다. 김순자님처럼 오랜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천추혈 지압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를 찾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천추혈을 어떻게 눌러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부터 잡아볼까요?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의자에 앉으세요. 누우실 때는 무릎을 살짝 세우면 배에 힘이 빠져서 더 좋습니다. 앉으실 때는 등받이에 기대어 상체를 편안하게 하세요. 이제 손을 준비합니다. 손이 차가우면 배가 놀랄 수 있으니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톱은 짧게 깎으셔야 피부가 상하지 않습니다. 천추혈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배꼽에서 손가락 3개 너비만큼 양옆으로 간 지점입니다. 검지, 중지, 약지 3손가락을 사용해서 천천히 눌러 들어가세요. 누르는 강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게 누르면 아파서 오히려 장이 긴장합니다. 적당한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살짝 눌렀을 때 시원하면서도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눌렀다가 점차 힘을 더해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강도를 찾으세요. 아, 여기 뭔가 있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적당한 강도입니다. 누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3손가락으로 천추혈을 찾았으면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 꾹 눌러줍니다. 3초에서 5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천천히 힘을 빼세요. 이때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갑니다. 숨을 내쉴 때 함께 눌러주면 장 깊숙이 자극이 전달됩니다. 누르고 떼기를 한번 했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누릅니다. 이렇게 한쪽 천추혈을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하세요.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을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5분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누를 때 원을 그리듯이 돌려가며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자리 주변까지 자극이 되어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일 때입니다. 아침 공복에 천추혈을 자극하면 잠들어 있던 장이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가 생깁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천추혈을 자극하면 수면 중에도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다음날 아침 배변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유가 되시면 점심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루 2, 3회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배를 누르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최소한 식후 1시간은 지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참으면서 천추혈을 누르지 마세요. 배변 욕구가 생기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에 수술 자국이 있거나 탈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위를 피해서 눌러주세요. 만약 누르는 도중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천추혈 지압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부 전체 마사지를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천추혈 지압으로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했다면 이제 배 전체를 순환시켜주는 거죠. 장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배 마사지도 장의 흐름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추혈 지압이 끝났으면 손바닥 전체를 배에 올려놓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손바닥으로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문질러 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데 한 바퀴 도는데 5초에서 10초 정도 천천히 돌려주세요. 너무 빠르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배 속 장이 물결치듯 움직인다고 상상하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10바퀴에서 20바퀴 정도 돌려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약간 힘을 더해가며 돌려주세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박영수님은 천추혈 지압에 이 복부 마사지를 함께 실천하신 분입니다. 영수님은 60대 초반부터 변비와 함께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셨어요. 배가 항상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서 허리띠를 매는 것도 불편하셨답니다. 영수님이 제 한의원에 오셨을 때 배가 푹처럼 팽팽해요. 가스가 찬 것 같은데 방귀도 잘 안 나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장에 가스가 많이 차 있고 장 운동이 거의 멈춘 상태였어요. 저는 영수님께 천추혈 지압과 함께 복부 전체 마사지를 꼭 같이 하라고 권했습니다. 영수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천추혈을 3분간 누르고 이어서 배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20바퀴씩 문질렀습니다. 놀랍게도 사흘째 되는 날부터 영수님은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라고 표현하셨죠. 일주일 후에는 매일 아침 시원하게 배변을 보게 되셨고 한 달이 지나자 배의 팽만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허리띠를 편하게 멜 수 있어요. 옷도 한 치수 작은 걸 입게 됐어요 라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영수님처럼 변비와 함께 복부 팽만감이 있으신 분들은 천추혈 지압과 복부 마사지를 꼭 함께 해보세요. 두 가지를 병행하면 단독으로 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부 마사지를 할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배를 누를 때 특별히 딱딱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문질러 주세요. 그 부위가 바로 기운이 막혀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너무 아프게 누르지는 마세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천추혈 지압과 복부 마사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또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찜질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면 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장운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온찜질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천추열 지압을 하기 전에 5분 정도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배는 긴장이 풀려 있어서 지압할 때 자극이 더 깊숙이 전달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물기를 짜낸 다음 배 위에 올려 놓으세요. 수건이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적셔서 반복합니다. 요즘은 전자레인지용 찜질팩도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핫팩이나 온수 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싸서 배에 올려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피부 감각이 둔해지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온 화상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건 한 장을 배에 먼저 깔고 그 위에 온찜질팩을 올려놓는 게 안전합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이미경님은 온찜질과 천추열 지압을 함께 실천해서 큰 효과를 보신 분입니다. 미경님은 40년 가까이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배가 차가워지면서 변비가 더 심해졌습니다. 미경님이 제 한의원을 찾아오셨을 때 배를 만져보니 차갑고 딱딱했어요. 배가 항상 차가워요. 여름에도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경님께 온찜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일 아침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배에 5분간 올려놓고 이어서 천추열을 3분간 지압하고 마지막으로 복부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순서였죠. 미경님은 이 루틴을 아침마다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배가 따뜻해지면서 장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한 달 후 미경님은 거의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보게 되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화장실을 가요. 믿기지 않아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 미경님은 이 아침 루틴을 6개월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변비가 완전히 해결됐을 뿐 아니라 손발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신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열심히 알리고 다니신답니다. 온찜질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시간대별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물이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5분간 온찜질, 3분간 천추열 지압, 2분간 복부 마사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총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점심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나서 여유가 되시면 천추열만 가볍게 1, 2분 정도 눌러주세요. 소화를 돕고 오후 내내 장운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자기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다시 온찜질과 천추열 지압, 복부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면 중에도 장이 편안하게 움직여서 다음날 아침 배변이 훨씬 수월합니다. 장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극을 주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2주 정도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규칙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천추열 지압과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압을 해도 장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을 계속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마시세요. 공복에 마시는 물은 잠들어 있던 장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최소 7잔, 약 1.5리터 이상은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도 꼭 드세요. 키위, 사과, 배 같은 과일이 좋고
특히 키위는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키위 한 개를 먹고 천추열 지압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채소 중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잎채소가 좋습니다. 우엉차나 다시마차도 장운동을 돕는데 효과적이에요. 하루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발효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아침마다 한 컵씩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은 장운동을 둔하게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과 육류를 과도하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소화가 오래 걸려서 장에 부담을 주고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홍차도 과하면 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천추열 지압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금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식사 직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음식을 먹고 나면 이와 장이 열심히 소화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를 누르면 소화에 방해가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하면 구역질이 날 수 있어요. 최소한 식후 1시간, 가능하면 2시간은 지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역시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전입니다. 두 번째, 배가 너무 빵빵하게 찬 상태나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지압하지 마세요. 먼저 화장실에 다녀오신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복부에 수술 자국이 있거나 최근에 복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부위는 완전히 아문 후에 지압을 시작하셔야 하고 수술 부위를 직접 누르지 말고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네 번째, 탈장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탈장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악화될 수 있으니 탈장 부위는 피해서 지압하세요. 다섯 번째,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복부 지압을 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배에 자극을 주는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복부에 종양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 또는 복부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 지압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곱 번째, 손 청결도 중요합니다. 배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손톱도 짧게 깎아서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덟 번째,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날카롭게 아프거나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장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손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니 온찜질할 때 온도를 꼭 확인하세요. 저온화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멍이 쉽게 들 수 있으니 더 부드럽게 지압하세요. 만약 천추열 지압을 하다가 갑자기 심한 폭통이 생기거나 출혈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변비를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천추열 지압의 핵심을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추열 지압의 가장 큰 장점은 하루 3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의 손가락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은 매일 빠짐없이 해보세요. 하루 3회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침 공복, 점심 후, 자기 전 이렇게 3번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바쁘신 분들은 최소한 아침과 저녁 2번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장도 시간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천추열을 자극하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여행을 가셨을 때도 가능하면 천추열 지압만큼은 빠뜨리지 마세요. 화장실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어디서나 3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추혈은 배꼽에서 양옆으로 손가락 3개 너비만큼 떨어진 지점입니다. 따뜻한 손으로 배를 만져 정확한 위치를 찾으세요. 둘째, 지압할 때는 너무 세지 않게 시원하면서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누르세요. 숨을 내쉴 때 함께 눌러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하루 2-3회 한 번에 3분 정도씩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공복과 잠들기 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넷째, 천추혈 지압과 함께 복부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지압 전에 5분간 온찜질을 하면 장의 긴장이 풀려서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키위 같은 과일을 먹으면 천추혈 지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식사 직후나 배가 너무 빵빵할 때, 복부에 수술 자국이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째,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은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비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배운 천추혈 지압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약 없이 자연스럽게 배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시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배꼽 옆 천추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자기 전에 3분만 눌러보세요.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계속해 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정말 효과가 있네? 라고 감탄하시게 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변비가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장, 편안한 배변,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천추혈 지압을 직접 해보신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